마침내 이준석 성상납 사건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더 감출 수도 없는데요. 이러고도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게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며 개처럼 물어 뜯어댈 수 있는 걸까요? 이준석은 더 얼마나 많은 폭로가 이어져야 스스로 단념하고 사퇴할지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범죄 비리에 손가락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나이 40에 이런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신의 몸에 뭐가 묻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성접대 의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는데요. 이미 성상납 장부가 공개됐고 그 장부에는 날짜와 장소, 횟수와 금액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뭉개고 버티기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시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가 증거로 공개됐습니다. 진짜 빼박인 거죠. 과연 이준석은 더 버틸 수 있을까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바로 이 두 날짜가 문제의 접대일로 지목된 날인데요. 특히 8월 15일 김성진과 측근들 사이에 오간 문자가 결정적 단서입니다. 이날 오후 2시 15분, 김성진은 장이사에게 오늘 이준석 비대위원이 내려온다며 저녁 식사 후 아마대 우수로 이동하고 숙소를 잡으라고 지시하는데요. 김성진 폰 문자에 장이사라 불리는 사람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장이사는 15억 원대 상납 장부를 만든 김모 씨를 김성진에게 소개한 당사자입니다. 김 씨뿐 아니라 장이사 또한 김성진의 요청에 따라 접대 스폰서 역할을 했는데요. 김성진은 손님을 만날 때마다 이들에게 차량 픽업, 유흥업소와 호텔 예약, 선물 준비를 지시했고 김성진은 이들을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장이사는 이준석 위원 숙소는 리베라 호텔로 잡아놓았다고 보고하고 유성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는데요. 꼼꼼한 접대 준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김성진은 이준석에게 유성도 좋은 자리가 될 듯하다고 말해수락 받았고 장이사는 유성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이준석의 동선은 문자에 나온 대로 대전역, 김성진 자택, 유성 룸살롱, 리베라 호텔로 이어졌습니다. 김성진은 아내에게 와인과 안주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룸살롱에 대기 중이던 장이사에겐 이준석과 와인 중이며 곧 출발하겠다고 알리는데요. 장소는 국군 휴양소 후문이었고 바로 한 달 전에도 이준석을 모셨던 유성 룸살롱이었습니다. 김성진은 수행비서에게 국군 휴양소 후문으로 간다고 지시하고 차량을 요청했고 장이사에게도 지금 출발했다고 알리는데요. 룸살롱을 나설 무렵 김성진은 수행비서에게 웨이터가 내려가면 뒷좌석 금일산 약 1개를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이사는 이 약이 성기능 관련 약, 즉 시알리스였다고 진술하는데요. 성접대를 위한 준비가 문자로 확인된 겁니다. 지난 27일 뉴스타파는 유성 룸살롱 130만 원이라 적힌 상납 장부를 공개했는데요. 김성진과 그의 측근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준석 접대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당시에는 진술뿐이었지만 이번 문자 메시지는 그 모든 진술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결정적 물증인데요. 이준석은 이러고도 아니라고 우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인데요. 성매매 혐의는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경찰은 2022년 검찰 송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자체는 분명히 경찰이 했고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이준석은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수사해서 무혐의가 나온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른데요. 경찰이 수사했고 시효 만료로 송치하지 못한 겁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 성매매 혐의가 아니라 가세연이 제기한 무고 혐의였는데요. 지금 이준석은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무혐의였다는 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검찰의 무혐의는 맞고서 사건에 한정된 것이고 핵심인 성접대 의혹은 시효 만료로 덮인 것뿐입니다. 덮인 게 무혐의는 아닌데요. 이렇게 진실을 뒤바꾸는 것은 국민 기만인 거죠. 정리하자면 김성진의 문자에서 확인된 이준석의 동선과 장소, 시간 수행비서 지시사항까지 모두 당시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여기에 상납 장부도 있었고 성기능 약물 지시도 존재했습니다. 이게 성접대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이제는 이준석이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지금 대선 후보를 자처하며 정치 개혁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말하는 개혁이 성접대와 거짓 해명 위에 세워진 허상이라면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인데요. 이 사안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절대 아닌 거죠. 공당의 대선 후보, 전 당대표였던 인물이 조직적 성접대와 거짓말, 물증 은폐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중대한 사건인데요. 이준석은 지금 당장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반드시 종합특검이 필요한데요. 문자 장부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이걸 덮고 간다면 우리 모두 다 공범입니다.